우리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는 강영구 작가의 전설 천하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야기 듣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저는 나레이터 유희선입니다.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60화 내기. 좋습니다. 그리로 가시지요. 여보라, 모든 병졸들은 염라국으로 돌아가고 저자를 체포해 가는 병졸 돌만 나를 따라라. 저자를 임금이 있는 대궐로 모셔라. 그곳을 지나갈 것이다. 예, 대장군님. 염라국 병졸이 대답했다. 황금빛 창을 들고 사위를 에워싸고 구름처럼 무수히 서 있던 병졸들은 삽시에 사라져버리고 늙은 신하의 영혼을 황금 그물에 가두어 들고 가던 병졸 둘만이 저승사자와 금나대장군을 따랐다. 이놈들아, 나를 좀 놔주어라. 나를, 이놈들아, 어서 풀어주어라. 늙은 신하가 길길이 날뛰며 발악을 했다. 좀 조용히 좀 들어보시오. 지금 임금이 있는 대궐로 가는 길이라오. 그런데 영상대감 날이 나하고 내기를 할 수 있겠소? 금나대장군이 늙은 신하에게 의외의 제안을 했다. 그래, 무슨 말이더냐? 발악을 하던 늙은 신하가 멈칫하며 말했다. 평생을 바쳐 모셔온 상감마마께서 우리 영상대감 나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과연 어떠실까요? 만약 영상대감 나리께서 상감마마가 어떤 말을 하실 건지 정확히 맞춘다면 내 이승에서 한 10년 더 살 수 있게 저 몸을 곧바로 돌려드리리다. 금나대장군이 말했다. 그거 왜 정말이냐? 늙은 신하가 솔깃하여 말했다. 염라국 금나대장군이 죽어오는 영혼에게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염려 마시지요. 더구나 여기 증인으로 저승사자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나대장군이 저승사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허허, 금나대장군님께서 또 부질없는 약속을 하시는군요. 이러다가 염라대왕님께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저승사자가 말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승사자님은 그저 증인만 서주시면 됩니다. 금나대장군이 말했다. 좋습니다. 금나대장군님께서 이자를 이승에서 주인으로 모셔온 인연으로 특별히 마음을 쓰시는 것 같으니 제가 증인을 서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영상대감 나리, 저승사자님의 말씀 들으셨지요? 자, 그렇다면 영상대감 나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상감마마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야 물론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면서 당장에 모든 신하들을 대전으로 불러들여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의논을 하라 하시고 그들과 함께 몸소 내 빈소로 찾아와 직접 장례를 주관하지 않겠느냐? 늙은 신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한평생 임금을 보좌해 오면서 수차례 외적을 물리쳤고 권좌를 노리는 사악한 반역의 무리들을 3번이나 소탕하여 모조리 척살하여 그 자리를 온전히 보정케 했으니 내 공을 임금이 모르실 리 없다.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그 자리는 벌써 다른 자의 자리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더구나 나는 어린 두 딸을 임금에게 드린 장인이 아니더냐. 그런 나의 죽음에 임금이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인간이 아닌 것이다. 늙은 신하가 힘주어 말했다. 정말 그럴까요? 금나대장군이 말했다. 이남! 밥을 주는 그 주인을 배신하고 물어뜯었던 개만도 못한 새돌이 내 놈과
다 같은 줄 아느냐? 어디서 그 천한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늙은 신하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왜 그리 화를 내십니까? 엄밀히 따져 말하자면 그 주었던 밥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본시 그 밥을 심고 거둬들인 이는 이 나라의 왕이나 영상대감나리 같은 지배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하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못난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주 자연의 변화대로 그것을 논밭에 심고 가꾸어 거둔 것이니 그것의 주인은 본시 저 자연의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밥을 먹는 자는 그것을 심고 가꾼 그 백성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이전에 자연의 섭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자연과 백성은 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이지만 말이지요. 그러기에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는 삶을 사는 자라야 비로소 그 밥을 얻어먹은 값을 제대로 지불하는 자라 할 수 있겠지요. 힘있는 몇몇 사람이 창칼을 들고 윽박지르며 영역을 정해놓고 제멋대로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고 하여 그것이 어찌 본래의 자기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천하 대자연은 공물인즉 절대로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법이지요. 내가 이승에서 영상나리가 준 밥을 먹었다니 참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랑무도한 악인이 창칼로 위협하여 온갖 사기로 백성에게 빼앗은 밥을 제가 얻어먹고 한평생을 살았던 것이 된다면 이는 얼마나 추악한 삶이 되겠소. 나는 저 위대한 자연이 준 그리고 건면한 백성이 힘써 가꾼 것 그리고 내가 종으로 살면서 땀 흘려 직접 심고 가꾼 것을 자연에게서 스스로 거두어 먹고 살았는데 그 대부분은 당신 같은 포항무도한 관리에게 빼앗겼고 그나마 남은 작은 것은 이웃에게 베풀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 몽둥이까지도 말이요. 그러기에 사람은 항상 저 위대한 자연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하고 그 자연의 도가 곧 하늘의 도이고 또 염라국의 도이지요. 그 도에 따르자면 나라를 책임지는 관리는 임금보다도 자신보다도 먼저 자신의 밥을 땀 흘려 챙겨주는 그 백성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법이라오. 우주 대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엄연할진데 이제 다시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랑 하지 마시오. 금나대 장군이 근엄하게 말했다. 내 이놈 새돌아. 세상은 엄연히 능력 가진 자가 따로 있고 세상의 모든 물건은 임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임자는 자연과 백성을 모두 지배하는 왕과 같은 하늘을 대신한 지배자인 것이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약한 말로 나를 현혹하려 드느냐? 늙은 신하가 사납게 고함을 쳤다. 허허,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감마마에게 가는 길을 그만두고 바로 염라국으로 갈까요? 아니다. 바로 전에 내 놈이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한 10년 더 살게 해준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늙은 신하가 표정을 쓱 바꾸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곧바로 상감마마에게로 가보시지요. 영상대감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한다면 10년을 더 살도록 몸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임금께서 뭐라고 하실지 당장 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봅시다. 금나대 장군이 말했다. 그런데 이꼴로는 갈 수 없지 않느냐? 손발이 묶여 있어 너무 가까워요.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당장 풀어드리기로 하지요. 대신 내기에서 진다면 그때는 군말 없이 염라국으로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좋다. 내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승으로 갈 것이다. 늙은 신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마도 자신의 말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굳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그것을 어기면 더 크고 단단한 그물에 갇혀가게 될 것입니다. 금나대 장군이 확인하듯 말했다. 내놈 새더라. 너는 어찌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주인을 배신하고 물어뜯더니 이 고약한 놈이로구나. 늙은 신하가 대뜸 호통을 치며 말했다. 좋습니다. 여봐라. 어서 저자를 풀어주어라. 금나대 장군이 염라국 병졸에게 명령했다. 병졸이 황금 그물을 풀더니 늙은 신하를 옥죄어 묶은 손과 발을 풀어주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고, 내 죽을 뻔했구나. 어서 상감 마마에게로 가자. 앞장서라. 어서. 늙은 신하가 당당하게 소리쳤다.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임씨의 눈앞에 국화무늬 문살이 화사하게 그려진 어느 커다란 방문이 번쩍 나타났다. 그 방문 앞에는 막 당도한 저승사자와 금나대 장군과 늙은 신하의 영혼, 그리고 두 젊은 저승사자와 병졸 둘이 뒤에 나란히 서 있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전설천하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유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